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은 저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출발됐다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토론회에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이 임금왕자를 써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건희 공화국에서 미신공화국으로 빠져들도록 만든 그 원흉은 바로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신공화국에 빠져들더니 급기야는 계엄을 도모하는데도 점집을 운영하는 군인 출신 사인이 여기에 끼어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미신덩어리다 보니 그 계엄을 도모하면서도 점집을 운영하는 옛 장성이 여기에 끼어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김용현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계엄이 공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종교나 미신을 추정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죠. 우리가 미신, 절대자의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은 욕심덩어리 인간이 결혼, 자녀, 재물, 승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 존재를 믿는 국가의 순위를 보니까 즉 미신을 많이 믿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국가 순위를 보니까 인도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미국도 과학적인 나라 같지만 72%나 됩니다. 카나다 60%, 독일 45%, 한국 33%로 26개국 중에서 25위지만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미신공화국에 빠져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계엄을 선포하는 그러한 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 가치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종교 추세도 종교를 무종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크다 그럽니다. 2017년도에 53%가 종교를 안 가졌다면 22년도에 즉 6년이 흐른 지금은 63%로 무종교론자들이 늘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종교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이렇게 종교인들에게 무속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가? 이 부분을 분석한 기사가 신문에 실려서 제가 여기에 덧대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 요만큼도 나는 불편한 걸 참고 살기 싫다. 내 자유의지대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가 팽배해지면서 1인 가구가 되었고 여기에서는 신뢰할 사람도 없고 가족도 못 믿고 그래서 어디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이 애착 공백이 생기면서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애완동물에다 또 의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부모도 못 믿고 선후배도 못 믿고 정신적 지주가 없다 보니 카운셀러에게 본인의 장래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 담론과 정답을 찾아가기는커녕 그냥 상대방을 가짜뉴스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면서 어떤 것이 정론인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가치 혼란 상태로 우리 사회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강준만 교시라는 전남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김어준 같은 사람은 정치무당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어준은 정치무당이다. 즉 뭐냐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속이는 무당짓을 하고 있다고 무당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87년도부터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물질적 성공이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물질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이 사회의 가치의 공백 상태가 나타났다. 가치의 공백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옳은 거야? 어떤 것이 옳은 처신이야라는 이런 혼란 상태가 오면서 무속인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생각은 기독교건 어떤 종교건 있는 그 자리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무속, 성직자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나는 무속인하고 달라. 내가 성직자지 어떻게 무속이냐 라고 선긋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대중을 가스라이팅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서 돈 갖다 바치고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입니다. 이와 같이 무속에 휘말리면 지나치게 휘말리면 자기는 없어요. 남의 시키는 대로만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성은 자존감은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감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명품에 매달리는 사람, 성형에 매달리는 사람, 무속인이나 성직자에게 매달리는 사람, 이 매달리는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은 나는 바보예요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내 생각은 없어요. 나라는 것은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명품에 의지하고 무속인에 의지하고 성직자에 의지하고 그들만 줄줄줄줄 따라다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존감이 확고히 서 있다면 내가 명품을 안 가진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낼 수 있는 자기 자존감이 서 있다면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감은 어디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남에게 의존해서만 사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품에 의존하고 성직자에 의존하고 무속인에 의존해서 그들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돈이지 당신들을 카운셀링 해주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어쩌고 저쩌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 말에 놀아나지 않을 텐데 개딸들이 이재명에게 놀아나는 거나 족바들이 조국에 놀아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남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따라하고 남이 하는 말에 저것이 만약 진실이냐 정답이냐 따라다니다 보면 내 인생은 없고 매일매일 휘청거리고 갈치자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아내는 길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생각이 틀리던 맞던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는 거기에서 얻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남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면 너 때문이 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탓한다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렇게 무속인에 놀아났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